이렇게 힘들어. 우리 도형이 좀 나가야 돼요. 그죠? 페이지 134페이지 도형의 이동입니다. 이제 도형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 도형의 이동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냥 우리 도형의 방정식의 활용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도형을 이동시켜서 문제의 난이도를 좀 높여보겠다. 어떤 원을 x축에 대칭 이동하거나 직선을 어떤 한 점에 대칭 이동시키거나 평행 이동시켰을 때 어떤 도형과 겹치더라, 교점이 만나시더라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높이는 거니까 기본적인 구성 잘 보시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도형의 이동이니까 이동시키는 기준을 일단은 평행 이동을 시키느냐 평행 이동을 시키느냐 아니면 대칭 이동을 시키느냐 이 두 가지를 볼 건데 평행 이동이라는 건 어떤 한 점을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키는 즉 x축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킨다 또는 어떤 도형을 x축, y축으로 일정하게 이동시킨다 하는데 평행 이동을 시킬 때는 일단 점은 그냥 점대로 옮겨지겠지만 도형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그 모양의 성질을 유지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평행 이동은 성질이 바뀌지 않아요. 직선을 평행 이동시킨다고 해서 기울기가 바뀌거나 원이나 포물선을 평행 이동시킨다고 해서 그지? 축이 바뀔 수는 있지만 폭의 그 너비나 그지? 위로 블록이 아래로 바뀌거나 이렇게 하진 않지, 그렇지? 그래서 평행 이동 같은 경우는 성질을 유지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옮긴다라고 그렇지? 오케이? 대칭 이동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점을 기점으로 이동을 시키거나 어떤 선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행 대칭 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대칭을 이루냐 아니면 선대칭을 하느냐 여기에 포커싱을 좀 두겠지, 그렇죠? 이해되죠? 그래서 어떤 점을 기점으로 어떤 도형을 이동시키면 우리가 일정하게 어떤 점을 기점으로 점들을 하나씩 더 옮겨나갈 거니까 그렇게 이동시켰을 때 도형이 어떤 모양이 이루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게 있는 거고 선대칭 같은 경우도 어떠한 도형이 있는데 이 선 기준으로 대칭을 시켜주면 어떠한 성질을 이용해서 이동시켜줘야 우리가 원하는 도형이 나올까 이런 식의 판단을 해준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평행 이동을 먼저 할 건데 점대칭을 한다는 건 이런 거야. 어떤 한 점이 있어. A, B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화살표 써서 얘가 A에서는 X축은 A에서 3을 더 더했고 B에서는 5만큼 뺐다. 이런 평행 이동을 시켰다라고 해주면 우리는 순수하게 해석을 할 때 X축으로는 플러스 3만큼 그리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렇죠? 이해되죠? 하지만 도형 같은 경우는 눈이 달랐어. 도형은 이렇게 방정식이다 보니까 좌측으로 몰아서 만든 이 방정식을 써줄 거고요. 이걸 이렇게 해석해서 f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됐어. 그럼 얘를 해석할 때 x가 3 더해졌으니까 x축으로 3만큼 갔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얘는 반대로 갔었지, 그렇지? 어떻게 썼냐면 얘는 x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는 플러스 5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점은 그냥 어떤 한 점을 평행 이동시킬 거니까 그 점만 이동시키는 거라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더하면 더하고 빼면 되는데 도형은 모든 점의 좌표를 쌤이 만약에 2차 함수 해줄게. 여기에 있는 점들을 다 하나하나씩 이동시키는 거잖아. 그치? 쌤이 여기서 x축으로 플러스 a,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평이동 시켰으면 쌤은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을 이쪽으로 대응을 시켰잖아요. 이렇게. 근데 모든 점들을 다 이동시킬 거니까 자취의 방정식으로 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자취의 방정식이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얘는
x, y는 0이라는 2차 함수였어. 그럼 여기에 임의의 한 점을 잡을 거니까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를 쌤이 그냥 p, q라고 놓죠. 어떤 점들이 계속 대응해서 나올 거니까. 그치?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함수에다가 x에 p를 넣고 y에 q를 넣었을 때 이 등식이 0이 돼서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 점을 한 점을 옮겼을 때 그 점마다 이렇게 이동될 거니까 그 점들을 우리가 만들고 싶은 자취의 한 점으로 대응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라지 x와 라지 y를 쓰면 설명해 주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쓸 건 뭐냐면 p하고 q를 x와 y의 식으로 관계식을 세워서 이 성립하는 식에 pq를 라지 x와 라지 y로 대응시켜주면 우리가 원하는 자취의 방정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렇지? 맞죠? 어떻게 쓸 거냐면 이 p, q를 x축으로 a니까 p에서 a를 더한 게 x와 같을 거고 q에서 b를 더한 게 y랑 같다라는 그 관계식으로 세우잖아요. 그렇지? 자취의 방정식 푸는 범위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서 이 p라는 식 대신에 x에서 a를 빼준 수를 대입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 q 대신에 y에서 b를 빼준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관계식을 얻게 되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주어진 식의 pq 자리에 x-a, y-b를 대입하면 내가 원하는 평행이동한, 자취이동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방정식은 이 f가 아니잖아. f가 아니지만 이 식을 이용해서 만든 대입해서 f, p 대신에 x-a를 대입하고 y 대신 b 대신에 그지? q 대신에 y-b를 대입한 식이 내가 만들어낸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자취의 방정식을 써봤더니 이렇게 x-a, y-b = 0이다라는 식으로 표현된다는 걸 배운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하다 보니까 점은 그냥 x로 3칸, y로 -5칸 이동했구나. 도형은 그런 점들을 자취로 써서 관계식을 써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항하는 개념이 잡혀서 부호가 바뀌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쌤이 말하는 거 도형의 방정식의 평행이동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그 식을 x 대신 x 플러스 4, y 대신 y-5를 대입한 식으로 간주한다. 이걸 기억해 된다는 거지, 그치? 괜찮죠? 그래서 쌤이 단적인 예로 y는 2x-3이라는 1차 함수가 있는데 이 1차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로 설명했을 때는 우리의 머릿속의 회로는 그러면 x 대신에 x-3을 대입하자, y 대신에 y 플러스 5를 대입하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y 대신에 y 플러스 5를 내어주고 이 x 대신에 x-3을 대입해서 이 식을 세팅해주면 이게 도형의 평행이동이다라고 정리해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말로 설명하는 게 이걸 좀 더 멋있게 설명하는 게 이런 함수가 있었는데 이 함수를 이렇게 평행이동 시켰어. x가 3, y 플러스 5 이런 평행이동을 시켰다라는 말을 보면 x축으로 3칸,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을 시켰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쓰여하는 건 도형이랑 점의 평행이동을 헷갈리면 안 된다. 그치? 예를 봤을 때 이런 해석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거는 거지. 그치? 괜찮을까요?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대칭이동을 진행하겠죠. 그죠? 그래서 평행이동 관련된 문제부터 풀어볼 테니까 주변에서 보도록 합시다. 졸리면 일어나서 하고 잠을 이겨내야지. 그치? 또 키면 춥다고 생각 에어컨도 못 키겠어. 얼굴도 달래면서 해야 돼. 그치? 익히는 문제 볼게요. 다음 점의 평행이동이야. 점이니까 너무 심플하죠. 그죠? 3,-5라는 점을 이렇게 2,-4로 옮기는 평행이동. 이런 평행이동을 시켰다. 우리는 정의를 내릴 때 x,y라는 점을 어떻게 했어? 3에서 2로 했을 거니까 x축으로 한 칸 내려갔다. 왼쪽으로 갔다. -1만큼 평행이동 시켰고 y는 어떻게 했어? y는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보면 이런 평행이동을 시켰다라고 해석이 된 상태야. 그래서 문제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런 평행이동에 의하여 점 마이너스 2,5가 옮겨지는 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왼쪽에 있는 점 주는 거지. 얘를 이동시키면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말장난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이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됐다면, 그지? 어떤 점을 이동시켰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 점을 이동시키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말의 앞뒤를 보면서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인데 x축으로 마이너스 1만 마이너스 3을 갈 거고, y축으로는 1만큼 더 갈 거니까 6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마상, 6으로 이동했다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괜찮죠? 두 번째 문제로 볼게요. 직업을 갖고 와야 돼. 너무 졸려하거든.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식을 줬지, 그지? 이번에는 이렇게 x, y라는 점이 x-1, y 플러스 2라는 점으로 평행이동했다. 그럼 이런 평행이동은 x로 마이너스 1, y로 2만큼 그 있는 그대로 그냥 한 점을 이동하는 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평행이동 시켰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직선이, 그렇지? 마이너스 1,3이 이 직선 위로 옮겨졌대. 한마디로 이런 평행이동에서 마이너스 1,3을 이렇게 평행이동 시킨 이 점이 y는 ax 플러스 7 위에 있다. 그치? 그럼 평행이동 시켜서 그 점을 대입해라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x축으로는 한 칸 더 왼쪽으로 갈 거니까 마이너스 2, y로는 2 더할 거는 5 이동했지, 그치? 이 점이 이 함수 위로 옮겨졌다. 그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7이 5가 된다. 그치? 그럼 a 값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써서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도형의 방정식의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의 풀이로 한다는 거. 괜찮지? 익힘 1로 가면 이제 도형에서도 도형의 평행이동을 볼 건데 익힘 2예요. 읽어보죠. 마이너스 1,1을 2,3으로 옮기는 평행이동. 또 설명이 나와있지. 아주 자세하게.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이 2,3으로 이동되는 평행이동을 시켰다. 해석해주면 x, y라는 점이 어떻게 됐어? x는 3만큼, y는 2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설명하는 거지, 그렇지? 그 문제는 이러한 평행이동을 시켰습니다. 알고 있죠? 근데 갑자기 직선을 이동시켜. 4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은 a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이다라는 직선으로 이동됐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점의 평행이동인데 얘는 도형의 평행이동이지. 직선을 옮기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변형해야 돼. 점의 평행이동을 도형의 평행이동. 그럼 이 말을 해석해주면 우리는 fx, y는 0이라는 공방은 어떻게 이동합니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렇지?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할 때는 뭐였어? 아, 얘는 해석해주면 x축으로는 플러스 3만큼, y축으로는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 도형은 어떻게 될까? 아, 자취로 볼 거니까. 그렇지? x, 어떤 한 점을 3 가서 x 플러스 3이 내가 만들어내야 될 새로운 라지 x가 됐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x-3을 y 대신에 y-2를 대입한 식으로 판단한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지, 그렇지? 될까요? 그러니까 이 표현과 이 표현이 서로 같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지 보는 거야. 괜찮죠? 자취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은 뭐야? 아, 그러면 도형의 평행이동이니까 x 넣어야 될 자리에 x-3을 대입하고 y를 넣어야 될 식에 y-1을 대입하자 해석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4x에서 x 대신에 x-3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y 대신에 y-1을 대입해서 이렇게 만든 식, 이 식과 같다 해석이 되는 거죠. 추워? 괜찮아? 추운 날에? 너 춥지? 괜찮아? 그러면 4x에다가 마이너스 y에다가 마이너스 12 플러스 마이너스 10 더하기 3
마취는 0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될 거니까 A가 4고 B가 마이너스 7이겠구나. 이런 해석이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쌤이들 말하지만 도형은 반대고 점은 그대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자취로 우리가 잘 쓰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인지하면서 문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F의 식이 또 F가 됐다는 건 내가 도형을 이동시키면 얘들아 이 함수랑 이 함수랑은 다른 함수잖아요, 그렇지? 이게 F 함수면 얘 G 함수라 쓰는 게 맞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 G 함수를 구할 때 F 함수를 이용해서 G 함수를 꾸몄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얘랑 F의 플러스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F의 함수에 x 대신 x만 3, y 대신 y 마이너스 2를 만든 이 식이 내가 원하는 자취의 방정식인 거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서 풀어주시면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익힘 1, 2가 되면 이제 익힘 3, 4는 이제 그것의 활용이 되겠죠. 그죠? 근데 쌤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 원을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하라면 똑같이 자취의 방정식으로 문제 풀면 돼요. 그렇죠? 도형의 이동일 거니까. 그치? 근데 도형의 이동인데 그 중에서도 이 원을 다룰 때에는 도형의 방정식보다 이 원의 중심 있죠. 왜냐면은 평행이동은 뭐였어? 원의 성질이 바뀌지 않잖아. 성질이 그대로일 거니까 평행이동해도 반지름의 크기는 그대로가 되잖아. 그치?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러면 이 점은 이 함수 위에는 점이 아니야. 중심은 이 원방에 넣어서 성립하지 않아요. 맞죠? 하지만 원방에서는 핵심이 되는 게 중심과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중심좌표를 이용해서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 중심만 x로 3, y로 마이너스 2 이동시켜서 중심점을 이동시켜주면 이 점좌표는 a 플러스 3, b 마이너스 2로 중심이 바뀌죠. 그냥 이 점만 이동한 거니까. 자취가 아니라 그 점만 이동시킨 거잖아. 근데 반지름은 똑같이 r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원을 평행이동시킬 때는 도형의 방정식으로 풀기보다는 도형의 평행이동보다는 그냥 중심좌표를 그냥 이동시켜서 반지름을 그대로 가져간 식으로 제롭게 생성시켜주면 내가 원하는 원방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원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중심과 반지름을 캐치해서 점의 평행이동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치? 그걸 참고하라는 게 익힘 3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익힘 3까지 문제 풀어보고 확인된 변화 문제가 큰 문제가 없으면 뒤에 나오는 익힘 4까지 포물선 똑같은 형태인데 활용으로 보는 겁니다. 직접 풀어서 큰 문제 없는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쌤이 원하는 건 페이지 139페이지까지 문제풀이 쭉 한번 해보시고 큰 문제 있는지 없는지 체크만 하도록 하시죠. 지금 35분이니까 쌤이 15분 정도만 줄게요. 알았죠? 50분까지 한번 문제 풀어보고 큰 문제 없으면 평행이동으로 넘어가시죠. 네. 김상 볼게요. 다 했겠죠? 빨리 넘겨봅시다. 자, 원의 평행이동이에요. 원을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했더니 이런 원이 됐다. 그지? 그러니까 원이 있는데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었고요.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다. 그랬더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4y 플러스 12는 0이 됩니다. 그치? a, b를 구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건데 관점이 두 가지였지. 그치? 도형의 이동인데도 원은 좀 유니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치? 쌤이 원하는 풀이는 뭐였냐면 야, 평행이동은 어차피 성질을 그대로야. 얘를 그냥 그대로 들어다가 이렇게 옮기는 거야. 그치? 맞지? 대칭이동은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이 바뀔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고 올리고. 그치?
액자를 놓고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건 성질 그대로지만 회전을 시키면 좌우가 바뀌거나 위아래가 바뀌기도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아니까 얘는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0인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반지름이 똑같이 1인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그 결과도 반지름은 똑같이 공유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그렇지? 근데 얘는 중심이 뭐야 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3,2라는 걸 알고 있잖아, 중심. 그죠? 그럼 우리는 얘를 점만 이동시켰다고 가정을 해주면 얘를 x축으로 a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b만큼 했으니까 중심점을 이동시키면 점의 이동일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 a를 더한 거 그리고 0에서 b를 더한 것이 각각 마상, 2다라는 힌트를 받을 수 있지, 그렇지? 될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고 b가 2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좋다. 그죠? 이렇게 풀어주는 게 있고 아니다. 나는 그냥 원래 하는 대로 한다. 도형이니까 이 도형의 이동은 x축으로 a, y축으로 b니까 그치? 도형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겠어. x축으로 a니까 이 주어진 함수식에 x 대신 x-a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b를 대입하는 것이 다음 평행 이동의 성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x-a를 넣고 y 대신에 y-b를 넣어주면 그 식이 이렇게 나오죠. x-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1. 그렇지. 얘랑 같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얘를 또 전개할 거야? 너무 힘들잖아. 그치? 전개가 힘드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훨씬 효율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됐고 마이너스 12가 있었는데 9하고 4가 있었지, 그렇지? 13에서 1이 되겠죠.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3이구나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해결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빠르다, 뭐가 더 정확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원은 조금 더 자기만의 성질이 더 뚜렷하니까 중심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충분히 빠르게 풀 수 있겠다. 이걸 참고해 달라는 거예요. 괜찮죠? 오늘은 날이 아니구나. 그죠? 오늘은 날이 아니다. 자, 익힘 4볼게요. 포물선을 x축으로 2,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포물선이 다음과 같다. 똑같은 문제죠. 원이냐 포물선이냐 그 차이가. 그러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있는데 얘를 똑같이 x축으로 플러스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더니 y는 x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12. 포물선도 어때? 포물선만의 아주 유니크한 성질이 있잖아. 그치? 꼭지점이 있잖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평행 이동은 성질을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2차 함수도 폭이 좁아지거나 2차 함수가 갑자기 뒤집히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 그치? 그럼 우리가 도형의 이동을 하기보다는 2차 함수의 축의 꼭지점 대표를 구한 다음 꼭지점을 이동시켜서 최고차항이 플러스 1인 걸 알고 있을 거니까 표준형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지.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꼭지점 대표가 어디냐 물어보면 얘는 x-1의 제곱에다가 1 쓰고 1 버렸지? 그럼 a-1이 될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꼭지점 대표가 1, a-1인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것도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점의 이동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치? 그럼 이렇게 이동해주면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x를 이만큼 했으면 되면 얘는 3으로 바뀌었지. a-에서 y일 거니까 a-로 바뀌었지. 이 점만. 그죠? 그럼 내가 이동한 이 포물선 2차 함수 그래프도 꼭지점이 3,a-인 거 알고 있고 최고차항 개수가 똑같이 1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가 y는 x바 3의 제곱 플러스 a-가 같구나라는 결론이 되는 거지. 그렇지? 돼? 그럼 얘가 이 식과 같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전개해서 이런 비교를 되고 얘를 표준으로 가서 놓지. 얘는 오히려 얘를 푸는 게 더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풀어주면 y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에다가 플러스 9니까
a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6일 거니까 b가 3일 것이며 10이 a 7과 같을 거니까 a는 3이겠구나. 이런 식의 접근법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고 도형 이동이면 뭐였어? x축으로 2, y축으로 y1일 거니까 우리는 도형 x 대신 x 마이너스 2를 y 대신 y 플러스 1을 대입하자라는 개념도 되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다 대입해주면 식이 y 대신 y 플러스 1은 그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a와 같다. 얘를 전개해서 얘랑 비교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파악하기 편한 게 2차 함수랑 원은 우리가 표준화시켜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직선 같은 경우 그런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평행 이동이고요. 이제 대칭 이동을 좀 다뤄봐야겠죠. 다 이해되시죠? 자, 대칭 이동입니다. 대칭 이동은 아까도 말했지만 대칭시켜서 이동시키는 거잖아. 그지? 기준이 필요한 거야. 점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대칭 이동시키는데 기준이. 그지? 얘는 기준점이 필요해. 기준이 점이냐 선이냐 이렇게 하는 거지. 점이 있어. 근데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려는 건 어떤 한 점을 이 점에 대칭 이동시켜달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점을 이 점으로 이동시킵니다. 이게 점대칭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점도 있지만 도형도 있을 거야. 맞죠? 그래서 어떤 선이 있으면 어떤 선을 직선을 이 기준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달라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있던 모든 점들이 이 점에 대칭 이동될 거니까 얘를 이동시켜서 얘는 이리로 갔고요. 얘는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리로 갔어요. 이런 식의 성질을 기반으로 그 녀석들을 다 찍어주면 어떤 선이 나오겠지, 그렇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점의 대칭 이동과 어떤 도형의 대칭 이동을 쓸 때 기준적으로 점을 이동시켜 주는 건 그냥 한 점을 이동시키는 개념을 보면 되는 거고 도형은 똑같이 좌측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점선 대칭의 기준점을 잡아서 풀 거니까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거. 점 대칭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원점이겠지. 어떤 점을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세요. 어떠한 도형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그죠? 그 원점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임의의 점 어떤 점을 주고 P, Q라는 점을 주고 이 점에 대해서 점을 대칭 이동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 도형을 대칭 이동하세요. 그렇죠? 그럼 선대칭은 대표적인 게 뭐야 하는 거면 X축에 대칭 이동하세요. Y축에 대칭 이동하세요. Y는 X라는 기울기가 45도로 되어 있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세요. 번외로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세요. 가 있을 거고 이게 다 되고 나면 그때는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가 나오겠지. 그렇지? 물론 이것도 다 뭐야? 점을 이 선에 대칭, 도형을 이 선에 대칭 이동시킨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과 점의 대칭 이동의 차이점을 잘 보시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 될 거예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는 너무 어려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어떠한 점을 원점과 x축, y축 그리고 y는 x에 대칭을 해주는 걸 먼저 할 거예요. 괜찮지? 자, 그러면 내가 임의의 점을 하나 줄게. 기준이 점인 거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쌤이 이렇게 평면 하나 잡아주고요. 어떤 점을 잡았어? 여기를 쌤이 2,3으로 놓자. 그렇지? 그럼 2,3을 내가 만약에 첫 번째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겠지. 그렇죠? 이 선을 기점으로 할 거니까 수선을 잡아서 같은 거리 떨어진 점을 지어주겠지. 그렇지? 그럴 때 우리는 뭐라 할 거냐면 2,3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죠? 그리고 Y축에 대칭 이동하라고 하면
똑같은 만큼 또 거리를 이렇게 이동시킬 거니까 너무 쉬워서 다 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2,3이다라고 설명하겠지, 그치? 그치? 그래서 x축, y축에 대해 대칭도 했고 그 다음에 y는 x y는 x 그럼 y는 x를 써주면 너무 좀 무렸네 이렇게 나오겠지 y는 x 이렇게 그치? 그럼 2,3을 대칭도 씌워주면 어디로 가죠 여러분들? 3,2로 이동된다는 거 알고 있나요? 괜찮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3대칭일 거니까 똑같이 기울기 구해서 얘 기울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죠? 거리 잡아서 중점 잡고가 y는 x 위에다 증명해서 풀었던 건데 그치? 그래서 3,1이 된다 이렇게 배운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하게 되면 이 점 어디로 가지더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이동된다 이런 식의 개념을 우리가 다 정리해놨던 거야 그치? 이해될까? 쌤이 이걸 증명하지 않는 이유는 니들이 그동안 써왔기 때문에 쌤이 안 하는 것 뿐인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설명이 페이지 140페이지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점을 하나 A, B라는 점이 있어 이 점이 있는데 얘를 X축에 Y축에 원점에 Y는 X에 대칭 이동 시켜달라 하면 X축에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위아래가 바뀔 거니까 Y제로가 바뀔 거고 Y축이면 좌우가 바뀔 거니까 마이너스 A, B가 될 거며 원점은 X축 대칭, Y축 대칭을 두 번 할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그치? Y는 X를 대칭해주면 B, A로 정된다 이건 기본이다 그죠? 오케이? 그럼 점의 대칭 이동의 기본 구조는 다 끝나는 거지 그치? 그냥 문제를 주고 점을 이동시키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풀면 될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형이겠지 그치? 괜찮아? 도형 x, y = 0이라는 도형이 있었어 얘를 x축에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될까? 이 개념을 하나 잡아서 풀면 알다시피 우리가 얘의 대칭일 건데 이런 그래프가 있었다고 쳐 이게 fx, y는 0이라는 도형이야 그리고 우리 어떻게 썼지? 점들을 다 하나하나 대칭시킬 거니까 자취로 보자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을 a, b라고 하고 그 점을 x축에 대칭 이동하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대로 a, b로 배우면서 찍히겠지 그치? 근데 나는 그런 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점으로 만들어진 함수식을 세우려고 얘를 내가 세우고 싶은 x, y로 대응시켜서 봤던 거야 그치? 그럼 나는 이 x와 y로 이루어진 방정식이 필요한 거지 그치? 맞지? 근데 우리는 방정식을 쓸 수 있는 게 얘가 여기 위에 있을 거니까 fa, b가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야 맞지? 얘는 성립하는 등식이니까 a 대신에 x를 대입하고 b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내가 원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잖아 f를 이용하는 그치? 그러면 얘는 x b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식을 써주면 얘가 이 자취에 대응되는 점들로 구성되어 있는 방정식이 된다 써주는 거지 그치? 얘는 평행이동과 다르게 이항 개념이 아니라서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그죠? 3으로 했을 때 3이 이항된 마삼이 된 것처럼 얘는 뭐야? 그냥 b는 마이너스 x일 거니까 똑같이 점의 평행이동처럼 대칭이동처럼 똑같이 식세팅이 된다는 걸 인지하는 거지 그치? 부호가 바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이 도형의 방정식을 x축으로 대칭 이동시켜달라 하면 f x에다가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한 식으로 보고 y축 대칭이면 좌우가 바뀔 거니까 마이너스 x, y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식이 될 거고 원점에 대해 대칭을 시켜달라면 x 대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대입한 식 그치? y를 x면 f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대신 x를 대입한 식으로서 해석하자 이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쌤이 그래서 똑같이 예시로 하나만 보면 y는 2x-3이라는 1차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가 나왔어 x축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뭐가 쓸 거냐면 얘는 x축에 대해서 위아래가 바뀔 거니까 이 함수가 이런 함수로 우리가 해석을 했다면 x축의 대칭 이동은 뭐야?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한 식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정한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식 자체가 뭐 쓰면 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이 함수식이 되겠다. 그죠? 정리해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x축의 대칭으로 함수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괜찮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본적인 것들이 잘 되는지 체크하고 그게 되고 나서 굳이 하나 더 넣자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에는 요 녀석에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되는 이렇게. 그죠? 한마디로 a 대신에 마이너스 b,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한 식이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으로만 점 또는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 그죠? 이것도 증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지, 그렇지? 내가 만약에 이제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그렇지?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식이 이런 해석이 되는지 말씀드리죠. 그렇죠? 괜찮죠? 기본적인 구성 자체를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다는 거. 오케이? 자, 풀어봅시다. 흥이 안 난다, 얘들아. 흥이 안 나. 티켓트가 돼야 선생님이 좀 뭘 하지. 행복한 토요일인데. 그죠? 왜 하는데? 페이지 144페이지. 한 문제씩만 풀게 쌤이. 점 a, 3을 x축에 대칭 이동이야. x축 기준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 적겠지. 자, 그럼 얘는 어디로 가? a, 마삼으로 간다. 우리가 이렇게 핵심을 잡아놨지, 그렇지? 위아래가 바뀔 거니까 y축도가 바뀌었어. 그 다음에 다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얘를 원점, 점대칭이야. 선대칭을 하고 점대칭을 하는 거야, 그렇지? 맞죠? 원점에 대칭도 하면 a 대신 마이너스 a, 그렇지? 마삼 대신에 3을 대입하겠지, 그렇지? 위아래 좌우가 바뀌었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 근데 이 점이 y는 x-5 위에 있다. 대입하라.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3일 테니까 a 값은 8이다. 잡아주면 되겠지, 그렇죠? 어렵지 않죠? 졸지 마. 예의가 아니야. 익힘 2번 깨요. 2번도 똑같이 1번 문제 푸시죠. 이건 도형의 대칭 이동입니다. 직선 2분의 x 플러스 k, 얘를 y축의 대칭 이동. y축 도형도 우리가 대칭 이동 같은 경우는 점이랑 유사한 느낌으로 보는지, 그렇지? 부호가 바뀌는 개념이라서 이안이 아니야. 그래서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y축의 대칭일 거니까 머릿속으로 너희는 떠오르는 거. 위아래가 바뀔 거니까, 좌우가 바뀔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이 개념을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치? 도형은 뭐 대신 뭘 대입한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k가 되는 거지, 그렇지? 맞죠? 근데 이렇게 이동했더니 2,3을 지나간다. 2,3을 지나간다. 대입하라. 2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3일 테니 k가 4다. 그 정도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익힘 3. 자, 또 마이너스 2,1을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을 원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 그러면 어디로 가? 2,마일로 이동시킨 다음 다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 이동이야. 앞에서 배운 거야. 평행 이동이야. 점을 평행 이동시켜. a 플러스 2, b 마이너스 1로 이동했겠지, 그렇지?
점의 평행 이동이야. 그런 다음 그렇게 완성했더니 3,1이 됐다라고 주는 거지. 이건 뭐야?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섞은 거죠, 그죠? 그지? 점과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을 쓰는 거. 그럼 A는 1일 거고 B는 2다라고 정리해 주면 되는 거지. 너무 쉬운 거 썼다, 그지? 너무 쉬운 거 풀었다. 2번도 하죠. 2번도 하죠. 직선이 있어.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 도형이야. 얘를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다. 어떻게 쓰더라? x 대신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y 대신 y 플러스 2를 대입한 거다라고 우리가 배웠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 x 대신 x 마이너스 1 마상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더해서 평행 이동을 시켰어. 그래서 문제 읽어볼게. 그렇게 평행 이동한 후 얘를 y는 x에 대해서 y는 x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치? 그럼 이때 어떻게 썼지? y는 x 치우면 x 대신 y를 대입했고, 맞죠? y 대신 x를 대입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 맞죠? 그러면 이 식을 써주면 2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플러스 4는 0이다 라는 식으로 대칭을 한 거죠. 이렇게 했더니 얘가 ax 더하기 by 플러스 4는 0이 됐다. 마이너스 3x 그치? 플러스 2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4 더하면 마이너스 4는 0 그치?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4가 4가 될 거니까 부호를 바꿔서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이다 써주면 대수 비교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a는 3, b는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번 봐주시면 어렵지 않겠죠? 지금 화내는 거야, 얘들아. 화내는 거야. 화내는 거야. 긴장해. 지금 좀만 더 화내면 진짜 무섭다. 이kin사예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원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말했지만 원점 x축, y축 그리고 y는 x 추가로 y는 마이너스 x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대칭 이동이니까 공식적으로 쓰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야. 야, 원이 있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제 또 봐야 돼. 그치? 얘를 3,1이라는 어떤 한 점의 기준을 잡아서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달라는 거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달라는 거야. 어떤 느낌이야? 이 원이 있는데 이 원을 3,1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 대칭을 시키는 거야. 그럼 여기 있던 점은 이 점에 대칭 이동해서 여기 찍혔어요. 그죠? 이 점은 이렇게 대칭해서 여기 점에 찍혔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점을 찍었더니 어떤 자취의 방정식이 이렇게 대칭 이동되는 점이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가 배웠던 걸 기반으로 하는 건 자취로 풀면 되죠. 공식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안 돼. 아, 그러니까 이 원방은 여기 있는 원방은 x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0이고 반지름이 2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쌤이 그랬어. 원은 좀 유니크하고 성질이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원은 평행 이동을 해도 원인데 원은 대칭 이동을 해도 원이야. 포물선은 평행 이동하면 그대로 성질 유지만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모양이 바뀌어. 성질이 바뀌어. 그래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점 대칭을 하거나 선 대칭을 시켰을 때는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풀어야 돼. 근데 원은 너무 유니크한 거야. 얘를 이렇게 돌리든 이렇게 돌리든 다 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유지된다는 거지. 그러면 중심만 잘 이동시키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그냥 도형의 이동을 보면 점의 이동을 보면 야, 이 점만, 중심만 이 3,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겠지, 그치? 그 점을 빠르게 파악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 뭐냐?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을
3,1에 배치되는 점을 찾는 게 핵심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찾을 거야? 우리 그동안 했잖아. 두 점에 1대1 내분점이 3,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를 A, B라 두고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A와 마이너스 2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3이구나. 0하고 B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1이구나. 고로 A는 뭐야? 8이구나. B는 2구나 같이 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대칭한 이 점은 중심이 8,1이라는 게 나오고 반지름은 그대로 2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원방이 완성이 되는 거지. 이렇게. 괜찮아?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지만 이제 도형을 어떤 점에 진동하는 것을 자치로 푼다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원이 있고 3,1에 대해서 이 점들을 다 대응시켜. 어떻게 풀었어, 우리 동안? 이렇게 임의의 점을 잡아서 찍어서 가져가는데 이 점은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A, B를 설정해주고 그걸 여기 대응시켰을 때 나오는 점을 하나씩 모아서 자치로 대응시킬 거니까 여기에 라지 X와 라지 Y로 대응시키는 관계식을 세우는 거지. 그렇지? X, Y를 넣어서 성립되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일단 이 A, B는 이 원이 있는 점이니까 A 플러스 2제곱 플러스 Y B제곱이 4가 된다는 이 관계식을 이용한다는 거지. 얘를 라지 X와 라지 Y식으로 바꿔주면 된다. 이런 느낌.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녀석의 관계는 뭐냐? 아, X에다가 3을 더해서 X에다가 A를 더해서 얘네 더해서 2로 나눈 게 3이라는 소리인 거고 그치? 똑같이 Y에다가 B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1이라는 소리니까 그치? A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는 소리야? 6-X로 그치? B 대신에 뭐야? 2-Y를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A 자리에 6-X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B 대신에 2-Y를 대입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니까 이 식이 뭐야? 6-X 플러스니까 8-X의 제곱 더하기 B 대신에 2-Y의 제곱이 4가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고 여기에 성립되는 모든 좌표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관계식이 완성됐으니까 이게 내가 말하는 자취의 관계식이 되는 거지. 그렇지? X-8의 제곱 Y-2의 제곱은 4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대칭을 해주면 충분히 점을 이동하든 도형을 이동하든 똑같이 평행 이동하면 우리가 원하는 식을 얻어낼 수 있다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 계속 풀 때마다 좀 번거로워서 얘를 좀 공식처럼 바꾸는 게 하나 있는데 일단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이게 된다는 전제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이걸 우리가 식 세울 때 어떻게 해? 공식 세울 때 어떻게 해? 문자로 바꿔서 쓰잖아. 문자로 써서 정의된 식이 아주 이쁘면 공식이 되는 거고 지정분하면 그냥 푸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도형이 있어. 이게 원이든 통일성이든 몰라. 도형이 있어. 얘를 어떤 의미의 점 뭐라 쓸까? A, B라 쓸까?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이 도방을 세우는 관계야. 그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여기에 의미의 한 점을 잡아. A, P, Q라 하죠. 여기 위에 한 점. 한 점만 보는 거야. 그치? 그럼 이 점을 여기다가 찍어주면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가 배웠어. 얘하고 얘를 더해서 이 나누는 게 A잖아. 그치? 여기를 네모세모로 하죠. 네모세모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괜찮아? 그럼 어떻게 쓸 거냐면 네모에다가 P 더해서 2 나누면 A가 나온다. 그치? 그럼 네모를 뭐라 쓸 거냐면 2A-P로 쓸 거야. 그치? 괜찮아? 그럼 세모는 뭐가 나오는 거야? 세모는 2B-Q가 되는 거지. 그치? 돼요? 그럼 뭐가 된 거야? 여기에 한 점을 어떤 임의의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항상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일단 헷갈리니까 어떤 한 점을 P, Q라는 점을 기준이 되는 A, B에서 대칭 이동시켜준 이 점을 공식으로 하나 썼어 방금. 그치? 뭐야? 아 얘는 기준점을 두 개, 이 A에다가 그 점의 x좌표를 뺀 거.
y도 기준점의 2배에다가 이 좌표를 뺀 거야.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암기하듯이 가져가자는 얘기야. 그치? 괜찮아? 그럼 우리가 다시 봐봐. 마이너스 2,0이 있는데 3,1을 대칭인 거 중심 살려고, 그치? 그러면 가운데 2배 6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8 나오고, 가운데 2배 2에서 0을 빼면 2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점을 어떤 점에 대칭할 때는 그 기준점의 2배의 좌표를 빼서 내가 원하는 점을 이동시킬 수 있다. 이게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그렇게 P, Q라는 어떤 임의의 점을 지나는 이 원방을 이쪽으로 옮긴다라는 개념을 쓸 때는 어떻게 쓸 거냐? 그치? 그럼 여기 있던 임의의 점을 이렇게 옮겼는데 이게 내가 만들고 싶은 라지 X, 라지 Y 개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던 F, P, Q 이꼴 0이 되는 이 식을 이용해서 자취의 방정식을 만들 건데 여기서 우리는 P 대신 쓸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치? P 대신 쓸 수 있는 식이 뭐냐잖아. 그쵸? 근데 이 P 대신 쓸 수 있는 식을 썼더니 얘를 이항하고 얘를 이항할 거니까 식이 아주 유사해. 뭐야? E, A, 마이너스 X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Q도 E, B, 마이너스 Y로 바뀌겠지. 그치?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주면 똑같은 느낌이 되는 거야. EA 마이너스 X, EB 마이너스 Y. 도형을 어떤 의미의 점 A, B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X 대신에 EA 마이너스 X를 Y 대신에 EB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내가 원하는 대칭이동한 식이 나온다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 원을 우리가 지금은 중심만 가지고 풀어서 하나 구한 게 이거고, 두 번째로 구했을 때가 뭐였냐면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였어. 도형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 그러면 이 식의 x 대신에 이 2배 6-x y 대신에 2배 2-y를 대입하자. 오케이? 그러면 x 대신에 6-x 넣었어. 어떻게 됩니까? 6-x니까 8-x의 제곱이 될 거고, y 대신에 2-를 넣어주면 2-y의 제곱을 넣어주면 요 식이 나오지. 그 두 식이 서로 같다는 게 보이는 거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쌤이 이걸 이제 월급만 아이들도 이렇게 썼지만은, 얘들아 점대칭할 때 어떻게 했더니 뭐 2배였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공식으로 외운다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흘러가는 걸 계속 쓰다가 이제 안 써도 되겠다 할 때 넘어가는 거야. 물론 시험 대비되면 외워서 쓰겠죠. 그치? 근데 늘 말하지만 대칭이동하는 문제만 나올까?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죠? 대칭을 하는 원리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공식 써서 툭툭툭 푸는 문제는 나오잖아. 그치? 어떻게 흘러가는지, 점의 평행이동, 대칭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차이점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해 보시고 연습해 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쉽게 보다가 너무 끊고 다치니까 잘 풀어보라는 거야. 쌤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팀 4문제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푼다 나와 있는데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일 영상 돌려보시면서 꼭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졸리죠? 이거 하나만 풀릴게 얘들아. 그치? 쌤 맨날 이렇게 하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벌써 12시 반이야. 6시간도 짧아. 야, 앞으로 이 겨울 특 때는 10시간을 한번 해보자. 네? 보니까 오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자습을 하면 좋은 것 같아. 뭔가 이제 진로도 좀 정리 좀 해보고 이렇게. 그럼 10시간이요? 아니 10시간이지. 6시간이니까 다음에 한 7시간? 자, 문제 봐요. 니들이 안 하니까 쌤이 하잖아 지금. 보기라도 하라고. 저 P를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에 대칭이동하시고 얘를 여기에 대칭이동하고. 뭐야 얘들아? 방금 했던 건 점이든 도형이든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
나를 기점으로 다 옮겨달라는 거 쓰면 얘는 선에 대해 대칭, 얘는 선대칭이야. 그치? 선대칭에서 x축, y축은 너무 뻔한 거였지. x축의 대칭, y축의 대칭, y는 x, y는 마이너스 x는 우리가 너무 자주 쓰니까 공식처럼 이렇게 바뀌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써. 했다면 이제 어떤 의미의 직선에 대해서 점을 이동시키는 거야. 이게 이 단원의 꽃이죠. 그죠? 괜찮을까? 얘는 공식이 아니야. 공식이 아니니까 출제율이 제일 높죠. 그림 보면 이런 거야. 2,5가 있어. 얘를 어떤 직선이 있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지. 오케이? y는 x 플러스 1의 대칭이동하세요. 느낌은 벌써 여러분들 알아요. 오늘 우리 한 2주 정도 열심히 했잖아. 아, 그러면 대칭이동일 거니까 수직으로 직교하면서 온 거리만큼 보내주면 내가 원하는 대칭이 끝나지. 상대칭이면 이런 거지. 이 선을 기점으로 좌우가 딱 동일한 위치에 찍히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을 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못 구하냐? 아니야. 여러분들은 다 구해요. 우린 열심히 했거든. 그치? 뭘 힌트 받았어? 중점이 이 함수를 지나는 구나 하나, 직교하는 구나 둘, 기울기 하나, 중점 하나,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선대칭을 할 때는 그 이동된 점을 a, b, 뭐 x, y로 설정한 다음에 하나씩 가져가는 거야. 첫 번째는 뭐라고? 중점. 두 번째는 뭐라고? 기울기. 왜? 수직이 등분을 할 거니까. 오케이? 중점. a에서 2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이 점의 x좌표. b에서 5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이 점의 y좌표. 얘를 y는 x 플러스 1 위에 존재한다 라고 해석하나.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2 더하기 1이 2분의 b 플러스 5다라는 a, b에 관한 1차 방정식이 하나 보일 거고, 두 번째 기울기. 아, 이 직선의 기울기는 1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힌트를 받은 상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 a에서 2를 뺀 x의 증가량 분의 b에서 5를 뺀 y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1이다 힌트를 받으면 b-5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와 같다는 a, b의 관계식 하나 더. 그럼 이 두 개를 연립해주면 a, b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어떤 선을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해서 풀어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괜찮아? 그러면 이제 쌤이 지금 선대칭에서 점을 이동했을 때 그 다음 도형 나오겠지. 그치? 도형 나오겠지. 도형은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기껏 해봐야 원을 선대칭 시키거나, 그치? 직선을 선대칭 시키거나, 그치? 근데 원을 대칭으로 할 때는 아까도 했지만 중심 갖다 푸는 게 편하니까 점대칭으로 해석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고, 선대칭 할 때는 어차피 얘를 이 선의 대칭을 뭐나 선 나오겠지. 그럼 임의의 두 점을 찍어서 그 두 점만 이 선에 대해서 대칭 구한 점을 해석해서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겠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기본이 잡히고 나서 풀면서 잘 안 되는 걸 쌤이 같이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포인트는 이거죠. 148페이지까지 나오는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어보는 거. 하나, 원래는 다 풀어야 되는데 일단 쌤이 원하는 건 148까지가 숙제일 거야. 플러스 원방에서 우리가 베이직까지 썼잖아요, 그렇죠? 맞죠? 노멀 파트 문제 푸는 게 한 3페이지 나올 거예요. 그치? 그래서 원방은 거기까지 푸시고 그 다음에 직방은 148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하고요. 지금이 12시 반이니까
아, 이거 쉬는 시간 30분 주는 게 맞나? 안 배고프세요? 난 배고프죠. 1시까지 쉬었다가 1시에 원방 테스트 보고 해제 강의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맞죠? 고생했습니다.